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시사평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는 그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10대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올해의 10대 이슈 어떤 게 있나요? 예,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라고 볼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뒤덮었는데요. 예. 올해의 10대 이슈,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코로나 대유행입니다. 그 지난 1월 20일 그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국내에서 발생을 하고 또 현재까지 11개월째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 세계 역사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죠. 예, 지난 1월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하고 2월에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후 5월에는 이태원 클럽발 간염 확산에 이어 8월에는 이제는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이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조기에 이 사태가 진화되면서 이 K 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부터는 이전과 달리 이제 슈퍼 전파자 중심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잇따르면서 이 3차 대유행이 확산됐는데요. 네. 지난 12월 13일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고 어제인 29일 기준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가 58,725명, 곧 6만 명을 곧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제는 생활의 변화로는 마스크 쓰기의 일상화,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인한 대면 활동 감소를 들 수 있고요. 또 가끔 학교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전면 시행하면서 학교가 썰렁해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자영업자들의 이제 영업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가해지는 등 사실상 대한민국이 멈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이제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제 전 국민 또는 일부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급되기도 했고요. 뭐 다행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서 일부 국가에서는 투약이 이제 시작된 상태지만요. 뭐 내년 2021년에도 일단 코로나19 대유행의 흐름은 일단은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참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올해 그 10대 이슈 두 번째 이슈는 뭔가요? 예, 바로 4.15 총선 슈퍼 여당 탄생입니다. 올해 4.15 총선에서는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정당인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전체 의석의 60%인 총 180석을 얻었습니다. 네. 이는 이는 단일 정당 기준으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의석수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뭐 대선에 이어 대선, 뭐 그리고 지방선거에 그리고 이번 총선까지 모두 승리하면서 지방 권력, 중앙 권력, 그리고 의회 권력까지 모두 장악하는 말 그대로 슈퍼 여당이 된 것인데요. 네. 그에 반해 제1야당인 뭐 당시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함께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는 103석을 확보했는데 이는 보수정당 역사상 최소 의석수입니다. 네. 이 180석가 어느 정도냐면요. 180석이 일단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입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사실상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빼고는 민주당 단독으로 뭐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간 수건이었던 공수처 출범은 물론 각종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그리고 공정거래 3법, 대북전단 금지법을 포함한 각종 입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그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야당과의 협치가 실종된 입법 독주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결국 정치의 최종 목적이 선거 승리라고 본다면 내년 4월 있을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슈퍼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년 그 4월 예정인 그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원인,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정치권에 퍼진 미투 파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맞습니다. 그 올해 10대 이슈 세 번째는 바로 박원순 오거돈 미투 파문입니다. 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7월 9일 이제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홀로 공간을 나선 뒤 이튿날 북악산에서 이제는 숨진 채 이제는 발견이 됐는데요. 네. 실종 전날인 8일에는 박 전 시장의 비서가 경찰에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이미 고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박 전 시장의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며 국민들한테 더욱 충격을 줬는데요. 특히 박 전 시장의 경우에는 2011년 보궐선거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한 최장수 서울시장이었고 또 국내 첫 직장 내 성희롱 수송인 198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이끈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미투팜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지난 4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시장직을 내려놨는데 최근에는 이제 추가적인 추행 사실, 그러니까 추가 피해자도 또 밝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해 9월에 차기 대권 후보, 유력 대권 후보였던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올해는 또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문이 연이어 터졌는데요. 결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한편 미투 파문이 정치권을 뒤덮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의 성추문, 특히 이제 자신의 권력을 악용한 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올해 초에 또 아주 끔찍한 성범죄가 있었잖아요. 그 N번방 사건인데 뭐 충격 그 자체였죠. 예, 올해 10대 뉴스 네 번째는 바로 성착취 카르텔 N번방 사건입니다. 올해 초 온라인 메신저 이 텔레그램에 개설된 이제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적인 성착취물, 심지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든 이런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N번방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월 이제 N번방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박사방 운영자 이제 조주빈을 검거했고요. 5월에는 N번방의 창시자인 이제 각각 문영욱을 붙잡아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돈을 내고 채팅방에서 동영상을 구입한 공범들 역시 줄줄이 검거가 돼서요. 이미 형이 선고된 사람도 있고 일부는 아직 재판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 특히 조주빈의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 이외에도 이제 범죄단체 조직법도 함께 적용이 돼서 1심에서 징역 40년의 실형이 선고돼서 일단 그 죄값을 일단 치르고 있고요. 이런 N번방 사건의 여파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초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아청법과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법을 통해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그렇게 우리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를 변호해서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 있는데요. 정말 이런 채팅방 내용이나 영상을 실제로 보면은 그게 1초만 보더라도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난도질 당하는 아주 그런 역겨운 감정입니다. 제가 진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이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했습니다.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악마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이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 그리고 방관자들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우울해지는데 예. 다음 이슈는 좀 밝고 좀 희망적인 내용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 올해 10대 이슈 다섯 번째는 바로 BTS 빌보드 핫백 1위 K컬처 위풍당당입니다. 그룹 BTS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메인 앨범 차트 이제 빌보드 200의 정상을 밟은 데 이어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3번이나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특히 BTS의 이 라이프 고즈 온은 한국어 곡으로는 처음으로 정상에 올라서 한번 더 우리나라 대한민국 K컬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고요. 그리고 지난 2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거장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이런 주요 부분을 수상하며 사관왕에 올랐는데 특히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어로 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분위기가 대단히 우울한데요. 이 BTS와 영화 기생충의 이제 국제적 활약은 이제 우리 K컬처의 높은 수준을 세상에 알린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간만에 큰 기쁨을 준 그런 희소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올해의 10대 이슈, 내일 그 나머지 이슈들을 마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